자, 이제 우리 토익 1001문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오늘 이 첫째 주에 내강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2013년도에 이 상반기 토익에 대한 그런 정리를 해보고 갈 겁니다. 자, 토익 시험을 봐본 사람 흔들어 보세요. 토익 시험을 봐본 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대학생도 있고 예비 대학생도 있고 해서 토익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얘기는 들어봤는데 뭐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배경을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이 토익이요 경향이 마구마구 바뀌고 있어요. 토익이 경향이 마구마구 바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러니까 뭐 2006년 이전의 토익을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고 2006년 뉴토익이라고 해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해를 거듭할수록 또 회차를 거듭할수록 바뀌고 있고 기본적인 틀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난이도에 있어서도 1년치 이 토익 시험을 봤을 때 월별로 좀 달라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토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자, 이 2013년도 상반기의 토익이 어떤 식으로 치러졌었는지 각 영역별로 또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1001문 토익 1001문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 그것부터 우리 오늘 첫 주에는 4시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봅시다. 먼저 이제 토익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뭐 아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알겠지만 아까 토익 시험 봐봤다고 손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시. 토익이 뭐의 약자야 토익이? 잘 모르고서 시험을 보고 있어. 토익이 뭐의 약자죠?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그게 쉬운 건데 자,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네, 이게 바로 국제 의사소통을 위한 이제 영어 시험이라는 것인데 미국 ETS에서 만들죠,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이라는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뭔가를 할 때 한 명의 천재가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 10만 명의 덤앤더머가 그 천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른 매뉴얼을 가지고 굴러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뭐든지 시스템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그 근원도 거기에 있죠.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이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누구라도 그걸 갖다가 가동시켜서 해놓는 그래서 지금 ETS에서 출제를 하면서도 토익이라는 시험에 대한 골격과 근간,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다 이제 문제를 썼던 문제를 재활용하지는 않고 다 폐기 처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딱 일정한 정해진 틀에서 나오고 또 범위라는 것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학 입시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력을 적절하게 들였을 경우에 있어서. 알겠어요? 대학 입시보다 쉬워요, 사실상. 자, 그러면 이제 뭐 토익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는 데 필요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정리하기로 하고 그리고 인강으로 듣는 친구들은 지금 현강 친구들한테 나누어준 뭐 친구라고 말하는데 띠껍진 않죠? 네, 아마 내가 제일 나이가 나 많을 거야. 자랑이 아니지만 자, 그러니까 우리 편하게 갑시다 우리. 자, 근데 요거 PDF 파일로 있으니까 자, 우리 다운로드 받아서 하도록 하세요. 이거 자체가 수업입니다. 그냥 단순한 OT가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토익은 해마다 거의 한 200만 명 정도가 보는 시험으로서 사실상은 우리가 공인 영어 시험이라고 했을 때 토익, 토플, 탭스 그리고 영국의 영향을 받는 영연방 국가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 유학 갈 때는 이제 IELTS라는 시험 보죠. 그런 거 뭐 한 4대 공인 영어 시험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응시자가 많고 사실 토익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고 또 토익 점수가 일정 정도 확보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우리가 3대 고시라고 할 수 있는 사법, 행정, 외모고시 같은 경우 토익 점수가 사실 700점이 넘지 못하면 아니 뭐 응시조차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타 뭐 다른 시험들도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뭐 남학생들 군대 갈 때 이른바 카투사라는 거 지원을 할 때에도 이 최저 기준이 잡혀 있는 거고 또 이제 일부 뭐 지방대이기는 하지만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토익 점수가 뭐 980점이 넘거나 만점이면 뭐 무슨 장학금을 주는 이런 학교도 있고 뭐 상당히 이제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어떤 혜택들이 주어져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2013년의 상반기 같은 경우가 102만 명이 응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 때문에 하반기에 응시자가 더 모이는 것을 감안을 하면 2013년도는 응시자가 이제 200만 명이 넘어가 버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102만 명 중에서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45만 명이 이제 본 거죠. 사실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토익 1001문을 제대로 잘 배워서 완벽하게 이 토익에 대한 충전을 하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 토익을 보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취업 준비생은 아닌 거죠, 대부분이. 뭐 이제 대학 새내기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취업준비생이 이제 45만 명이 시험을 보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꾸준히 여러분들 표를 보면 알겠지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토익의 난이도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고, 자, 그 다음에 잘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다소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토익 점수 한 번 따면 대체로 2년간 유효한 거 알죠? 네, 그러면 기왕이면 가능한 잘 봐야 되는데, 자, 언제 보는 게 더 좋다? 상반기에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1, 2월 토익하고 7, 8월 토익을 비교해 봤을 때 1, 2월 달에 만점자가 더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토익 1001문을 개강하는 이 시점을 통해서 제대로 잘 다지고, 물론 이제 토익 1001문을 통해서도 한 회분 액추얼 테스트 문제풀이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기 토익을 신청을 하세요. 정기 토익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서 액추얼 테스트로서 실전 문제만 한 5회분 혹은 뭐 10회분 정도만 열심히 드릴을 하고 가서 시험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준비하지 않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주 놀라운 점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토익 평균이 대체로 보면은 이제 취업을 하는 사람들의 토익 평균이 보통 이제 한 700점대 초반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평균이죠. 사실 그 정도 점수 갖고는 할 게 없는데, 이게 의외로요, 자기의 발치수하고 본인의 토익 점수하고 비슷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월 달에 이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예전에는 막 필리핀 가서 토익 시험을 보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많이 토익을 응시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출 문제를 갖다가 다시 재활용하지 않고 이제 뉴토익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업데이트하면서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뭐 이제 필리핀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데서는 문제를 이제 재활용을 하니까, 그거를 아는 이제 그 한국의 또 테스트 테이커들이 이 토익 점수가 해도 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막 숙식을 시키면서 이제 훈련을 시켜갖고, 뭐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990점 만점을 인도네시아 가서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받게 되면 뭐 3천만 원, 뭐 이런 식의 그것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넌센스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토익이라는 시험이 사실 그다지 어려운 시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영어에 대해서 손 놓고 있고 넋 놓고 있다가 막상 필요할 때 닥쳐갖고 이제 좀 해봐야지 하게 되면 늦는다는 거야. 그래서 미리미리 빨리 이걸 확보를 해두고, 사실 뭐 대학교 저학년이라 할지라도 지금 뭐 2년밖에 유효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해서 뭐 이걸 어디다 써먹겠어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토익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빨리 사실 900점 이상 950점대 후반까지 점수를 딱 받아두고, 그걸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해당 대학에서 활용할 분야도 많겠지만, 이제 토익에 대한 건 좀 신경 끄고 정말 폭넓고 다양한 영어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취업을 목전에 뒀을 때 다시 한번 문제 드릴을 하게 되면 이미 한번 배워두고 체험을 해본 그러한 딱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매우 수월하게 막 닥쳐갖고 뭐 그냥 허둥지둥대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넌센스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잘 대응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조금이라도 빨리 앞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취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야 빨리빨리 점수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 첫 페이지의 마지막 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최근에 생긴 토요일 토익의 경우. 그러니까 원래 토익은 일요일에 보죠. 근데 워낙 응시자가 많다 보니까 자료 안 갖고 있어요? 다 나오죠? 맨 첫 페이지인데 안 나와요? 아, 그렇구나. 안 써져 있구나. 그래. 그럼 쓰세요. 방금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1, 2월 토익을 노려라. 그거 하고 특히 내년 2014년도 2월 15일이 아마 토요일일 겁니다. 그때 토익 시험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아마 연중 시험 보는 것 중에 가장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목표로 해서 강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확실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겁니다. 내년 2월 15일까지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중에서 아마 990점 만점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파트별 출제 경향 분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료 좀 줘보세요. 일단 토익이 파트가 7개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까지가 이제 리스닝에 해당을 하는데 리스닝 495점, 리딩 495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트 5, 그리고 파트 6, 그리고 파트 7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이걸 뭘 열심히 써. 지금 그냥 머릿속에 입력하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LC고 여기 이제 RC가 되는데 자, 사실상은 이제 제일 어려운 부터 얘기하자면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기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면 되게 쉬운 것 같아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요즘 어떻게 어려워지고 있는지 내가 최근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이따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되게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 뻘짓부터 하냐면 문법 공부부터 하려고 그래. 그 파트 5가 이제 문법하고 어휘가 섞여 있고 파트 6도 역시 문법과 어휘예요. 다만 파트 5 같은 경우는 센텐스 단위고 파트 6 같은 경우는 이제 패러그래프나 패시지 단락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 포맷만 다를 뿐이지 문법과 어휘를 묻겠다는 건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파트 7이 이제 진짜 리딩 파트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상황이죠. 뭐 아마 토익 시험을 봐봤거나 아니면 토익 공부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가 될 텐데 자, 근데 어디가 더 만점 받기가 쉬울까요? 이쪽 지금 495점, LC가 495점이고 RC가 또 495점인데 어느 쪽이 만점 받기가 수월할까? LC가 훨씬 더 만점 받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토익 시험을 해보게 되면 성적표를 보게 되면 정말 이 청각 신경에 문제가 있지 않은 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뭐 보청기에 의존을 해야 되는 청각 장애우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거를 잘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LC 점수가 분명히 RC 점수보다 더 잘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빨리 여러분들 한시라도 급하게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영어 청취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토익에서 끝나지 않죠. 요즘 토익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게 토익 스피킹이고 또 오픽하고 이렇게 이 실제로 영어를 정말 구사할 줄 아냐 그걸 평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요 파트별로 나눠서 하게 될 거예요. 설명을 하게 될 거고 최신 경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천일문 실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1을 보면 일단 이게 사진 묘사죠. 10개 문제가 사진 묘사로 나오는데 사진에 일단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이 한 명이 있는지 2명 이상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자, 2명 이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사진이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쓰여져 있죠. 현재 진행 수동태, 수동태 순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기본적으로 그 사진을 묘사하는 문장의 동사 형태가 현재 진행 수동태, 그리고 수동태 순으로 출제된다는 거죠. 여러분 현재 진행 수동태가 어떤 형태가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 파트 1 하는데 정말 중요한데 현재 진행형은 be 플러스 ing죠. 근데 그냥 능동으로 쓰여 있으면 이제 주어가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이제 미래를 나타내서 주어가 뭐 할 것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토익의 파트 1에서 진행형은 그냥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요. 사진 묘사를 하는데 그것과 어떻게 미래를 나타내냐고. 그런데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수동태는 be 플러스 pp인데 요게 조합이 되면 be, being, pp의 형태를 우리는 진행형 수동태를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요게 파트 1에서 요 진행형 수동태가 쓰이면 사물이 주어가 뭐 되고 있는 중이다 해요. 그럼 반드시 화면에 사진에 사람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사람이 꼭 있어야 되겠죠. 어떠한 사물이 뭐 되고 있는 중이다 하면 바꿔 말하자면 능동으로 바꿔서 말하자면 누군가가 그걸 하고 있는 중이다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진행형 수동태라는 부분에 밑줄 긋고 be, being, pp 써놓고 화면에 꼭 사람이 있다 하는 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자체가 그냥 경영만 훈련다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수업의 연장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뭐 수동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자, 파트 1은 빈출 어휘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중요한 토익을 볼 시점이 되면 무료로 메가 핵 토익 특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아주 정리를 정말 잘해 놓은 그런 자료집을 여러분한테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줄 텐데, 거기서 제시된 빈출 동사들이 거의 그대로 잘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자, 행ing 하게 되면 행. 뭔가 걸려 있다는 얘기인 거 알죠? 알면 뜻 쓰지 마세요. 자, having 하면은 뭐 가지고 있다 라는 뜻도 되지만, 이게 이제 가령 뭐 he is having lunch 하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게 eat의 뜻도 있다는 거 알죠? 자, 그 다음에 hold란 말, 잡다 쥐다, lead란 말, 뭔가를 이끌다, purchase, 구매하다죠? 그리고 putting 하게 되면 뭔가를 두다 놓다, put. 자, rest 하게 되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고, run, 그리고 set, 두다 놓다, shop, sit, stand, swim, try, use, wait, walk, watch. 그 다음에 wipe가 뭐예요? 닦다죠, 그쵸? 뭔가 surface, 표면을 닦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압류 시간을 뭐라 그래요? windshield wiper라고 하죠, 그쵸? 자, wipe라는 동작, 또 work, line, 또 load 하면 뜻이 뭐야? 짐을 싣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 place, 두다 놓다고, 이제 pour가 뭐예요? 쏟아 붓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stack이란 말의 뜻이 뭐야? 쌓답니다, 뭔가를. 이게 층층이 켜켜이 쌓아 올리는 걸 우리는 스택이라고 해요. 이걸 모르면 안 되지. 그리고 unoccupied 했는데 좌석이나 테이블 같은 데가 사람이 있으면 occupied고 비어 있으면 empty하고 마찬가지로 unoccupied가 되겠죠. 자, 이런 어휘 표현들 여러분들이 보게 될 앞으로의 토익 시험에서도 항상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 됐었던 문장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나와요. He is operating a piece of machinery 하고 나와. 자, 그는 기계 하나를 작동 중이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봐봐요. 화면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무슨 전동 톱이 나올 수도 있고 무슨 해머가 나올 수도 있고 드릴이 나올 수도 있는데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도구, 툴을 그대로, 왜냐면 그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또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진에 묘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의 일반화된 범주가 주로 답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a piece of machinery면 온갖 종류의 기계는 다 a piece of machinery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machinery라는 단어 알죠? 한 대의 기계는 machine이지만 ERY가 붙어있다. 뭐예요? 집합적인 의미로 온갖 기계를 통칭하는 말이 machinery지? 그쵸? 하나의 장면은 우리가 scene이지만 장면들 합쳐서 경치 뭐라 그래요? scenery. 하나의 보석을 우리가 jewel이라고 하지만 보석류를 뭐라 합니까? jewelry라고 하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a shopper is looking at merchandise라고 나와요. merchandise란 말이 뭐야? 상품이죠. 상거래를 하는 물품은 죄다 merchandise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 뭐 쇼 윈도우에 걸려있는 옷이 됐거나 아니면 슈퍼마켓에서의 뭐 무슨 뭐 버터를 하나 사는 것이건 시리얼을 사는 것이건 전부 다 merchandise라는 말로 통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he is operating some machinery. 첫 번째 거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a man is maneuvering a machine 하고 나와요. 그 maneuver라는 단어 형광펜 해볼까요? maneuver가 뜻이 뭘까? 원래가 명사를 쓰면 책략, 계략 하는 이런 뜻이지만 동사를 쓰면 그냥 operate하고 마찬가지야. 작동하다는 뜻이에요. 작동시키다. 조작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머신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어요. 그 머신이라는 것이 무슨 카피 머신에서 복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절삭을 하는데 사용되는 무슨 선반 기계일 수도 있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일반화된 표현을 쓴다. 다음에 some band members are holding instruments 하고 나왔는데, instrument란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주어가 band member니까 여기서 instrument은 뭐예요? 악기죠, 악기. 그치?
앞에 굳이 뭐 뮤지컬 인스트루먼트하고 뮤지컬이란 말을 쓰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 이 맥락에선 악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기타가 될 수도 있고 트럼펫이 될 수도 있고 드럼즈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일반화된 표현을 이용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A hose has been extended from a vehicle. 자, 호스가 어떤 차량으로부터 이렇게 연장되어져 나와 있다. 그러니까 대개가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fire engine, 우리 소방차를 갖다 fire engine이라고 하죠. 물론 fire truck 이라는 말을 쓰지만 소방차 fire engine이라는 거 알아요? fire engine이라고 표현합니다. fire engine 또는 fire truck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건지를 알 수 있겠고 A vehicle is parked in a mechanic's garage에서 자, 차량 한 대가 기계공의 그러한 차고에 주차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자, 무슨 카센터 이런 말 쓰지만 그건 영어에 존재하지 않는 표현인지 알죠? 카센터는 잘못된 표현이고 뭐 오토 리페어 샵 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아니면 뭐 메카닉스 거라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게 실제로 정답이 됐었던 문장들인데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 문장 얘기하면서 이랬었지만 결론 vehicle이나 tool이나 machine이나 instrument 등 구체적인 대상을 총칭하는 어휘가 정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해둬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토익이라는 시험, 그러니까 나는 어떤 특정 시험에 대해서 요령을 가르치기보단 진정한 영어력을 길러서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잘 맞게 하자라는 것이 나의 기본적인 영어 교육의 철학이지만 토익이라는 것을 갖고 무슨 뭐 영어를 실력을 뭐 늘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 영어 실력 늘리는 건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영자 신문 읽고 영어 소설 읽고 영어 저널 읽고 미드 보고 영드 보고 영화 보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것이 진짜 영어력이고 토익이라는 건 내가 얘기했지. 이거 절대로 뭐 무슨 토익 4개년 계획 세우면 인생 망가져요. 무슨 도서관 앉아서 맨날 주구장창 토익책만 들여다보냐고. 토익은 딱 1년 만에 끝내야 돼. 자, 그래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토익이라는 시험이 갖고 있는 그것도 옛날의 팁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시점에 있어 가장 여러분들이 향후 한 6개월 이내에 토익 시험을 보게 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팁들을 내가 전국의 그 놀라운 그런 어떤 그 토익커들 또 토익 강사들과 함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가장 따끈따끈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을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이제 나중에 우리 본 교재 갖고 들으면서 처리를 할 문제지만 자,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사진을 딱 보면서 빨리 사진에 대한 해석이 돼야 되지. 남자가 뭔가 목재를 갖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봅시다. 뭐 답은 표시가 되어 있지만 A worker is using a power tool 하는데 자, 파워 툴처럼 보이는 게 무슨 전동을 통해서 동작이 되는 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거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 때 실제 정답이 되진 않지만 화면 속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물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잘 만듭니다. 거기 넘어가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내 스크립트를 주고 있지 당연히 이건 리스닝 문제이기 때문에 스크립트 안 줍니다. 그냥 듣고 해결해야 되는 거야. 다음에 worker is inspecting some machinery 하는데 자, inspect란 말의 뜻이 뭐예요? 조사하다라는 뜻인데 자, 지금 기계를 조사하고 점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기계가 나타나고 있지만 Some construction materials are being weighed 하는데 자, 일부 건축 자재들이 지금 무게가 달아지고 있는 중이다 하는데 그건 아니죠. 완전히 잘못된 거고 A worker is drawing on a wooden board에서 자, 한 근로자가 목재 판에다가 뭔가 그리고 있다. 분명한 거죠, 그렇죠? 자, 요 정도 난이도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A번 가보면 그 두 번째에서 보면 자, 지금 계산대에서 이거 분명히 지금 옷가게고 여자가 점원인 것 같고 남자가 손님인데 거기서 셔츠를 건네주고 있는데 자, 셔츠라는 말 사용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일반화된 진술이 나타난다는 걸 꼭 염두에 두고 그래서 a woman is handing out papers 하는데 자, handing out 이라는 동작은 맞는 것 같은데 papers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the woman is handing an item to the man 해서 자, 그 여자는 어떤 물건을 남자한테 건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화된 표현. 다음에 the man is trying on a shirt 하게 되면 try on이란 말 뜻이 뭐야? 그쵸? on이라는 것이 착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온갖 것을 몸에다 다 착용해보는 건 전부 다 tryon을 쓰죠. 안경을 써보다, 장갑을 껴보다, 신발을 신어보다, 옷을 입어보다. 알겠죠? 그거 아니죠. 지금 탈이 치는 게 아니고 The people are shaking hands에서 악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쉽게 이제 B번 답이 나올 텐데 일단 곧바로 듣기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샘플링을 해주는 이유는 자, 내가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 난생 처음 토익을 해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설령 토익을 해봤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최신 경향을 여러분들한테 보고해주고 있는 거니까 자, 겸허한 마음으로 잘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사람이 안 나오죠? 일단 딱 염두에 두고 거기 들어보세요. 오늘 딱 이 시간 수업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화면에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는 답이 될 수 없을까? 진행형 수동태 be, being, pp 알겠어요? 우문현답을 하고 있어. 뭐는 답이 될 수 없을까 그랬더니 사람이 나오는 진술. 이런 거 안 나오고 뭐만 해줘야 돼요. 자, 잊지 마세요. 화면에 사람이 없어요? 그럼 be, being, pp가 나와 있는 건 안 된다고. 왜냐면 뭐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하려면 그걸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the table has been set. 이건 되죠? 테이블이 차려져 있죠? 예. 테이블 클로스도 깔려 있고 dish도 놓여져 있고 glass도 있고 a customer is being served 하는데 자, 그러니까 B번 같은 경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이. 물론 커스터머가 보이지도 않지만 그 다음에 flowers are arranged on the table 하는데 꽃 없죠? 그 다음에 the glasses are full of wine 하는데 지금 glass가 뒤집어져 있죠? 비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a car is driving through a tunnel 하는데 차가 화면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운전 중인지 주차되어 있는 건지는 알 수 없는 데다가 터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 man is mowing the lawn 하는데 사람이 안 보이죠? 자, mow란 말의 뜻이 뭐야? mow the lawn 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우리 콜로케이션으로서 잔디를 깎다지. 그래서 잔디 깎는 기계를 뭐라 그래? land mower라고 하죠. lawn mower라고 하죠. lawn mower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a car is parked in a garage 하는데 자, 분명히 길거리에다가 노상 주차나 정차를 해놓은 상태지 이게 지금 차고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some trees are planted near the house에서 이거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치? 몇 그루의 나무들이 집 주위에 심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자, part A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part A에선 몇 개의 팀만 알고 있고 빈출되는 지금 사진과 표현들만 똑바로 잘 드릴을 해두면 틀리지 않습니다. 점수를 여기서 당연히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교육 과정상으로서 그 가르치고 배우는 발음들은 다 미국 중심이고 미국의 그 미드웨스트에서 저 오바마의 지역구인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그쪽을 표준 발음으로 다루고 우리는 그거를 사실상 저 초3 때부터 해서 고3 끝까지 그걸 표준으로 해왔고 대학에서도 그렇게 봐왔는데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영어라는 것이 어때요? 그냥 그러한 아메리칸 잉글리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브리티시 액센트도 있고 또 호주 오지 잉글리시도 있고 또 뉴질랜드 키위 잉글리시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영어가 나타난단 말이야. 우리말만 하더라도 영남, 호남이 방언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그런 아주 유려한 아메리칸 잉글리시뿐만 아니라 브리티시 액센트나 이런 그 호주 액센트도 다뤄지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다채로운 발음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이 토익 천일문 녹음을 할 때는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메리칸 잉글리시와 브리티시 잉글리시가 서로 번갈아서 사용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발음상의 식별 문제만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파트 1은 그냥 먹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로 넘어가게 되는데 요거는 다음 강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